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요 12월 11일 뉴스 특징주 시간으로서의 금일 나왔던 종목별 뉴스라든지 리포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가장 많이 나온 종목별 리포트 보면요 바로 스마트폰 관련주들이에요. 삼성전기 내년 1분기 갤럭시 S11 효과 극대화해서 키움증권에서 나왔고요. 이녹스 첨단소재도 마찬가지죠. 내년 폴더풀 스마트폰 확대 수혜해서 저평가 매력 하나증권에서 나왔고, BH 4분기 실적 부진 하지만 내년 고객사 OLED 채택 확대 수혜로 신한증권에서 긍정적이다는 보고서고요. 다음은 옵트럼텍이죠. 세계적 금융회사 모건스탠리가 지분을 매입했다라는 좋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4종목 나왔고요. 또 5G 통신 장비도 2개 종목에서 나왔어요. 삼성전자 통신 장비 점유율 확대로 5G 산업 수혜. 어제도 우리가 삼성전자가 세계적인 통신 장비 업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전체적으로는 4위지만은 이 5G 통신 장비에서는 2위라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납품하는 회사들이 뭐가 있는지 오늘 오후 시간에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고요. 다음에 이제 RFHIC 어제도 주가가 크게 좀 하락했는데 4분기 실적 기대치 하회에서요. 5G 매출 수연 그래서 KB증권 부정적인 보고서죠. 자, 이미 RFHC에 대한 4분기 실적 부진은 이미 한 2달 전서부터 계속적으로 언급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새롭게 부각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한번 그 내용들도 같이 알아보고요. 그리고 우리 하모니 관심주에 있는 종목 하나죠. 한국항공우주 KFX 시제기 제작 본격화해서 외양 성장 기대. 긍정적인 보고서가 계속 한국항공우주에 나오고 있지만은 주가는 지지부진하다. 그래서 요번에 지수 올라오면은 반등 시에 좀 물량을 축소를 하려는데 오늘 또 의외로 또 주가는 또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한번 자세하게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부분은요, 이제 개별 종목도 쭉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제 BH 오늘 주가 좀 하락폭이 좀 커지고 있죠. 보면요. 4분기 실적 부진, 내년 고객사 OLED 채택 확대 수혜 신한증권이 있죠. 일단은 4분기 실적이 부진하다는 얘기예요. 한번 내용을 보면은 BH의 올해 4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1% 감소한 1997억, 영업이익은 15% 줄어든 271억으로서 시장 전망치인 319억보다 크게 밑돌 전망이다. 그런 내용이죠. 그 실적이 부진한 이유 보면은 연말 재고 조정 역량에 더불어 주요 고객사의 OLED 스마트폰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겠어 실적도 부진할 거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자, 이미 우리가 계속적으로 언급은 해드렸어요. BH 4분기 실적 부진하지만은 내년서부터 실적이 크게 증가한다는 얘기죠. 이 신한금융투자에서 보면은 내년 매출액이 한 29% 증가한 8,840억이고요. 영업이익도 한 36% 증가한 한 1,064억 정도를 전망했죠. 그러니까 실적이 4분기까지는 부진하지만은 3분기 실적도 크게 호전되진 않았어요. 그냥 시장 전망치 수준에 맞는데 4분기 조금 부진한다 하지만은 내년서부터 좋아진다라는 내용이고, 특히 북미 고객사의 스마트폰 출하량이 올해 6,000에서 6,500만 대인데 내년에는 한 8,000만 대 이상으로 증가를 할 거다 해서 고객사의 스마트폰 OLED 채택 확대에 따른 낙수 효과가 기대된다. 그런 내용이죠. 자, 이 BH가 뭐하는 회사냐면요. 바로 이 연성 인쇄 회로 기판을 만드는 전문 제조업체고요. 지난해 연간 매출의 기준으로 봐서 이 디스플레이용 연성 인쇄 회로 기판의 비중이 한 88% 매출에 크게 차지하죠. 그런 부분. 그래서 요 보면은 아까 말한 대로 3분기 실적은 조금 부진했지만은 4분기 그죠? 3% 정도 감소하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한 0.0이니까는 약간 부진했던 정도고 4분기는 좀 더 부진하지만은 내년에는 실적이 크게 증가할 걸로 본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하지만은 이 터치 일체형인 Y 옥타를 바로 이 BH가 생산을 하죠. 이 폴더폰을 만들려면은 디스플레이 패널 두께를 축소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터치 패널과 디스플레이 일체형 제품이 Y 옥타용 탑재가 필수적인데 이 관련 기판을 바로 이 BH가 독점 납품하고 있다 그러죠. 최근 갤럭시 폴드의 수요가 예상보다 견주해 출시 시점이 앞당겨지고 출하량 전망치도 상향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나오면서요. 바로 이 일체형인 이 Y 옥타가요.
예, 일반적인 이 연성 인쇄 회로 기판보다 단가가 2배에서 6배 높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한번 주가 움직임 한번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47분 지나고 있는데 한 850원, 한 4% 하락이죠. 장중에는 낙폭이 더 컸어요. 한 6.78%가 19,250원까지는 크게 하락한 모습이지만 지금 낙폭을 좀 축소를 하고 있어요. 뭐 수급적으로도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한 15만 주, 뭐 이게 잠정치지만 외국인 매도가 지금 주가 하락을 좀 이끌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은 2만원 선 지지 여부인데 한번 분봉상으로 볼게요. 오늘 좀 거래도 지금 90만 주, 어제 종일 거래량이 38만 주인데 최소한 2배 이상에서 3배까지 크게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거래량 증가할 때 거래가 어디서 많이 터졌나, 우리가 어제 RF 태그 말씀드렸죠.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와서 아침에 높게 출발을 했는데 그 높게 출발한 가격대에서 거래가 많이 터졌다 그러죠. 그리고 주가는 흘러내리고, 그런 경우 조정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그랬어요. 가격 조정을 받던 기간 조정을 받던, 거래가 크게 터질 때 어느 부분에서 터졌냐가 중요한데, 이 BH 같은 경우는 지금 화면에 보시죠. 이게 3분봉입니다. 바로 19,500원 밑부분에서 거래가 대량으로 실렸죠. 그러면은 오늘 이 저점 수준 2만원이 깨지는 수준에서 저점을 확인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저점 부분 깨냐 안 깨냐 보면서 아마 제 생각은 요 크게 터졌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이고, 우리가 최근에 이런 종목이 있었죠. RF HRC 같은 경우에도 추세가 한번 덜커덕하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저점 수준인 줄 알았는데 한번 크게 깨지고요. 오이솔루션도 그런 모습 나오고 주가가 한번 크게 올라갔었죠. KMW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지지해줬던 의미 있는 지지대를 한번 살짝 깨지고 주가는 올라간다. 그래서 악성 매물을 오늘 어느 정도 처분이 되지 않았나요? 그런 판단에 의해서 BH 뭐 오늘 저점 수준만 깨지 않는다 그러면은 오늘 아마 강한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실적 부분도 4분기는 좀 부진하지만은 내년서부터 크게 개선이 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에도요, 증권 강연회가 있어요. 장소는 이 삼성역 3번 출구에서 한 100m 미만일 겁니다. 한 50m 정도 올라오시면은 3탄 빌딩이 하고 있어요. 거기서 있으니까는 많이 참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죠. 삼성전기. 삼성전기도 같은 맥락이죠. 그렇죠? 삼성전기도 4분기 실적은 부진할 걸로 나오지만은 주가는 오히려 강한 상승의 탄력 보고 있죠. 오늘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키움증권에서 리포트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4분기 갤럭시 S11 출시 효과는 5G를 포괄한다는 점에서 예년보다 강력할 것 돼서 이 MLCC는 고부가 소형 및 고용량품 수요가 늘어나고, 카메라는 1억 800만 화소까지 고도화되는 동시에 폴디드 카메라도 채택돼 평균 판매 단가가 크게 상승할 거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최근에 이 스마트폰의 카메라 모듈 쪽 부품에서도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렸는데, 거기에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된다라는 내용이고, 온 1월부터 갤럭시 11의 부품 출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삼성전기의 내년 1,4분기 영업이익은 이번 4분기 대비 41% 늘어난 1,733억 이게 예상이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4분기 실적은 좀 부진하죠. 1,232억. 3분기가 삼성전기 1,800억 나왔는데 이 4분기는 1,230억 크게 감소했다가 내년 1분기에 한 1,730억대로 다시 회복을 해주는 그런 모습인데, 우리가 삼성전기, LG 이노텍 지금 계속적으로 비교를 해드리면서 카메라 모듈 부분 말씀드렸죠. 한번 삼성전기 주가 움직임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자, 삼성전기 1,500원 오른 11만 9,500원, 그렇죠? 최근 고점 돌파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고, 거래량도 상당히 좋죠, 그렇죠? 오늘 38만 주, 어제 전일 거래량이 40만 주고, 근데 평균치 하회했어요. 근데 다시 오늘 이 정도 수준이면 뭐 최소 6, 70만 주는 된다. 그러면 평균치 이상으로 회복하는 그런 국면. 그러니까 최근 고점을 돌파를 위해서 거래량이 증가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죠. LG 이노텍도, 그렇죠? LG 이노텍도 같이 지금 2,000원. 차트 모양이 비슷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가는 이유가 뭔지를 보고, 그럼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자 그랬죠.
바로 이 카메라 모듈 부분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서 뭐 파트로 오늘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3D 센서 쪽에서 이제 옵트론텍, 그렇죠? 그리고 뭐 동운 아난테든지 액트로 이런 종목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흐름이 이 카메라 모듈 쪽은 맞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예, 이 부분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BH 부분이니까 건너뛰고요. 그리고 이제 이녹스 첨단 소재죠. 내년 폴더폰 스마트폰 확대 수혜. 그러니까 이녹스 첨단 소재가 OLED 소재를 만드는 그런 회사죠. 여기 보면은 회사 개요해서 이 이녹스에서 인적 분할되어 IT 소재 부분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한다라는 내용하고 이 고분자 합성 배합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이 연성 인쇄로 기판용 소재 및 이 반도체, 그렇죠? 그리고 디스플레이용 OLED 소재 개발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죠. 이 이녹스 첨단 소재가 이 OLED 소재인 이 이놀레드가 있는데 이 매출 비중이 2016년에는 18%밖에 안 됐어요. 전체 비중에서. 그런데 올해는 1분기에는 33%가 OLED 소재 쪽에 집중을 하고 있다. 근데 이 OLED 쪽이 내년에 시장이 크게 개화가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오늘 나온 리포트 내용 하나금융투자에서 나왔는데 올해 4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한 849억, 영업이익은 5% 늘어난 121억으로 기록할 전망이다라는 거지만 내년에는 더더욱 좋아지죠. 영업이익이 얼마입니까? 557억, 그죠? 18% 증가한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갈 거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한번 이녹스 첨단 소재 한번 움직임 보죠. 최근에 주가가 크게 하락했다가 오늘 아마 반등 차원에서 좀 나오는 것 같죠? 일단 뭐 빠질 만큼 빠졌는데 뭐 우리의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의 하모니 관심주에는 포함을 시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뭐 삼성전자는 뭐 계속적으로 언급해드렸어요. 지금 D램 가격이 내년 1분기나 2분기에 저점 통과하고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관련주 5G죠. 또는 갤럭시 폴드폰 내년부터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매출이 크게 증가한다 해서 삼성전자는 내년 1분기 실적 개선이 된다라는 그런 내용에서 우리가 이 하모니 관심주의 삼성전자 우선주 있죠. 시장 전략주로서 좀 긴 흐름으로 끌고 가자. 어차피 이 4차 산업혁명에 이 삼성전자가 한 중심에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자 다음은 이제 한국항공우주예요.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리포트는 여러 증권사에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주가는 지지부진하다. KF 시제기 제작 본격화해서 외형 성장 기대라는 그러한 주제 아래 오늘 리포트가 나왔는데 뭐 이렇게 새롭고 뭐 특별한 리포트는 아니에요. 이 IPK에서 나온 게요. 뭐 실적도 양화 성장세를 예상한다. 그는 올해 2, 3분기 회사는 깜짝 실적으로 의미 있는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그래서 주가 한번 올라갔었죠. 그리고 이제 올해 영업이익률은 일회성 요인으로 당초 기대치보다 9%대에서 안착하고 내년에는 8% 수준으로 예상되지만 일회성을 제외한 수정 영업이익은 성장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차트 모양 보면은 그러니까 새로운 부분이 없고 내년에는 오히려 한국항공우주 실적이 올해보다 조금 더 부진할 거로 전망이 우세하죠. 네, 거기에 따라서 오늘 주가도 좀 지진부진한 모습인데 일단은 반등이 나올 때까지는 좀 반등 다음 반등 한번 나올 거예요. 지금 이격이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죠. 이격이 벌어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과도하게 주가가 단기에 하락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단기에 과도하게 하락했으면 낙폭에 따른 자율 반등은 언제든지 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한국항공우주 조금 주가가 하락해서 속상한 부분은 있지만요. 이 이격 과대에 따른 반등을 기다리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조선주예요. 오늘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 하나금토에서 보고서가 나오면서 매수 관점 긍정적인 보고서 나왔죠. 내용 잠깐 보면 대우조선해양은 각 선종에서 세계 1위 선사를 주력 고객사로 두고 있다. 세계 1위 액화천연가스 LPG 선사, 마란가스로부터 LNG선 한 척을 수주받는 등 세계 선두 선사로부터의 계속된 선박 주문은 차별화된 기술력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면서요. 뭐 긍정적인 보고서인데 오늘 주가 흐름 좋지만은 오히려 저는 조선업종에서 택한다라면 오른쪽에 있는 현대미포조선이 오히려 나타나서 만약에 조선업종을 내가 관심 있는 분들은 오히려 이 대우조선해양보다는 현대미포 이게 지난 3일날 나온 보고서죠. 10월 달에는 회복된 의미도 부진한 발주 지속적인 수주 잔고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선주들의 발주 움직임이 확인되고 있다. 우호적인 발주 환경과 연말 막바지 수로 주가 상승을 예상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뭐 실적 부분도 있고, 그죠? 내년에 실적 부분이 영업이익이 한 23% 증가, 한 1,300억 정도 예상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조선업종 한번 두 종목 차트를 볼게요. 대우조선해양. 좀 오늘 긍정적인 보고서가 나오면서 좀 낙폭화된가. 이것도 보십시오. 이 주가가 크게 단계 하락하다 보니까는 이격이 많이 벌어지죠. 역배열입니다. 그러면 이격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격을 축소하기 위해서 주가는 반등을 줄 수 있다. 그래서 한국항공운주도 이렇게 한번 반등이 줄 때를 이용해서 물량을 축소하는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공부 차원에서 보고요. 자, 일단 크게 좀 뜨고 있지만은 조금 뭐 2만 8, 9천 원 보면은 또 한번 저항선 되겠죠. 그래서 직근 가격대 따라가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는 그런 모습인데,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격들을 다 이격이 아니라 이동평균선을 다 밑으로 깔고 있죠. 상당히 안정적이니까 그러니까 위에 저항세가 없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저는 이 대우조선해양보다는 만약에 조선업종이라면은 현대미포조선이 이 이동평균선을 보고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자, 하모니 관심주죠. 어저께 뭐 CJ가 좀 강한 그런 상승을 보였고, 뭐 삼성전자, 그죠? 오늘 오후에는 아까 말씀드린 통신 장비, 특히 이제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는 회사들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고요. 뭐 크게 문제되는 것은 오늘 이제 BH 하나인데 아까 언급해 드렸듯이 오늘 저점을 2만원 밑에서 매물들을 다 소화를 했다라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예, 제가 지금 방송한 지 한 15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처음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뭐 열심히 하고 나한테 도움이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독하기를 눌러주시고, 이미 제 방송을 구독하시는 분들은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떻게 우리가 방송을 하면서 내일 한번 타이밍적으로 옵트론텍하고 힘스를 한번 말씀드렸죠. 뭐 이제 옵트론텍은 바로 이 모바일용 스마트 기기 카메라에 사용되는 가변, 조리개 등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다라는 내용하고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 기기의 카메라에 적용되는 이미지 센서형 필터, 그러니까 3D라는 얘기예요. 아마 3D가 어제도 뉴스 보니까는 이 마마무인가요? 가수가 이 3D 쪽으로 찍어서 꼭 이 현장에 있는 그런 분위기에 이제는 노래들에서 영상이 나온다 그러죠. 그런 부분, 그러니까 5G가 본격적으로 상용화가 활성화되면은 아마 가상현실, 증강현실들이 실제 사용이 많이 될 거다. 그럼 거기에 해당되는 이미지 센서형 필터를 만드는 옵트론텍도, 그렇죠? 뭐 나무가도 마찬가지고 하이비전 시스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 참고를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옵트론텍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건 스탠리 앤 CO 인터내셔널 PLC가 옵트론텍 지분 112만 주를 매입했다. 그렇죠? 상당히 많이 매입을 했어요. 그러면 그 이유 때문에 옵트론텍이 아침에 상당히 좀 높게 출발을 했어요. 그러면은 거래도 실리고, 이게 이제 옵트론텍인데 실리고 했으면 바로 치고 나갔어야지만이 이것이 이제 진정되게 심의에 의해서 치고 나가는데 오히려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죠?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장중에 8,000원까지 돌파되는 등 강한 흐름이 나왔지만은 이내 꺾이면서 옆으로 행보하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아침에 좋은 긍정적인 뉴스, 남들도 상당히 외국인들이 뭐 몇백만 주를 매수를 했다. 그리고 이 지금 카메라 모듈 쪽이든지 가변 이 3D 센서 쪽으로 지금 시장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그러면 관심 있어서 달려들 겁니다. 그래서 이 윗부분에서 세력들이, 이 종목의 주체 세력들이 매도를 많이 한다 그러면은 지금 가격대 수준을 유지 못하고 아까 BA처럼 계속적으로 흘러내려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데 아직은 그런 모습은 나오지 않다 해서 아마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되, 일단 오늘 한번 치고 날 기회를 한번 놓쳤다 해서 조금 더 한 2, 3일 정도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그래도 하나 긍정적인 사항은 좀 거래량이 지금 50만 주죠. 어제 50만 주고 지금 아까 말한 대로 1시 정도 됐으니까는 오늘 만원에 한 70만 주에서 80만 주, 그죠? 뭐 평균 거래량 정도 수준에서 거래가 아주 과하지 않으면서 주가가 밀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직도 힘은 느껴진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오늘 조금 물량이 꼬인 부분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2, 3일 정도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이제 이 카메라 부분 있죠? 동온, 아난테, 액트로 그렇죠? 말씀을 드렸죠. 이제 액트로 같은 경우는 이제 카메라 모듈용 핵심 부품인 액추에이터 및 관련 자동화 시스템을 제조하는 그런 회사고 또 화웨이에 납품을 한다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 동온 아난텍 같은 경우는 이 카메라 모듈 생산 업체죠. 이 아까 말씀드린 이 액추에이터 그러니까는 이 모듈용 핵심 부품인데요. 그것을 이제 움직이게 하는 드라이버 IC를 생산을 하고 최근에는 이제 이 영상 흔들림 방지 OIS라 하죠. 드라이버 IC 산업 영역을 확대해서 실적 개선이 된다라는 내용을 지난번에 했고, 그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과거의 동영상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훈안한테. 자, 동훈한테 지금 오늘로서 3일째 조정인데, 그렇죠? 주가 낙폭은 크지 않고 수급도 양호해요. 그렇죠? 최근에 좀 상승한 거에 따른 좀 숨고르기가 아닌가. 아마 요때 모습과 비슷하죠. 그렇죠? 아마 조정의 끝마무리가 나오고 있다. 오늘 거래량도 어제 20만 주 밑돌았죠? 19만 9천 주. 오늘은 8만 8천 주. 그러면 오늘 한 15만 주 내외밖에 안 될 거예요. 거래량 감소하면서 오늘 정도 수준은 좀 바닥을 단기적으로 찍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액트로. 액트로는 많이 뜨네요. 자, 850원 상승한 13,700원 한 6.6% 뜨죠? 좋은 모습, 흐름. 이어진다해서 저는 계속적으로 이 카메라 모듈, 그 파트론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자, 파트론 오늘 3일째 조정인데 한번 타이밍을 노려봐도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MC넥스가 지금 이 카메라 모듈 부분 시장을 이끌고 있죠. 중소형주는 MC넥스, 그리고 대형주에서는 LG이노텍, 삼성전기. 그렇죠? 얘네 세 종목을 보면서 우리가 다른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3D 센서 쪽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그리고 이제 어저께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옵트론텍과 심스 말씀드렸는데 심스까지만 보고 오늘 오전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스 플러스 100원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점은 찍은 것 같은데 거래량이 너무 작네요. 그렇죠? 17,000주. 최근 거래량 적은 거는 조정의 끝마무리 부분이다 해서 괜찮은데, 이제 뜨기 위해서는 거래량가 증가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17,000주. 그렇죠? 오늘 종일 거래량 해봤자, 한 3만 주대. 그렇죠? 너무 적죠. 이런 거래량 갖고는 치고 못 나가는 거죠. 그러면 조금 더 옆으로 행보를 할 수 있다 해서, 오늘은 타이밍이 아니다. 조금 마이너스 나오면은 가격대 보고 조금 일부 매수를 권해드려도 되는데, 그렇죠? 플러스권에다가 거래량 감소하고, 그죠? 그러니까 가격대상으로도 크게 메리트 없고, 오늘 거래량 부분도 크게 메리트가 없다 해서 좀 더 시간을 갖고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전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5G 통신 장비와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 있죠? 실리콘 웍스 등 관련 종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